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외과 윤상철입니다. 여러분,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노인분들에게 주로 발생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젊은 서비스직 종사자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발병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휴먼러브 시즌2 오늘의 토크 주제 다리 통증의 비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정맥류란 하지의 정맥이 혹처럼 늘어난다고 해서 하지정맥류라고 부릅니다. 정맥 안에는 밸브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게 잘 작동하지 않으면 하지정맥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심장에서 다리로 보낸 혈액이 중력을 거슬러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밸브가 잘 작동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게 되면 혈액의 역류가 발생하고 하지의 혈관이 튀어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합병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하지정맥류는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것 외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역류가 발생하면 통증이 반복되기 때문에 많은 불편감을 초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때로는 가렵기도 하고요. 만성적인 정맥 고혈압에 노출되게 되면 피부가 무너지고 진물이 난다든지 궤양이 발생한다든지 때로는 정체된 혈액 안에서 혈액이 저절로 응고가 되는 혈전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있다고 하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토크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어렵게 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하지정맥류 설명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신윤영 약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약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윤영 약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게 된 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쉽습니다. 순수창 유튜브 구독자 늘릴 좋은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좀 앞에 말씀하시는 걸 좀 들었는데 사실 약사들도 하지정맥류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서 있고 일하다 보면은. 그래서 하지정맥류의 약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이제 많이 알고 있지만 약 말고 수술이나 굉장히 치료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장단점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약사님은 얼마나 서서 일하세요? 저는 이렇게 조제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사실 거의 한 7, 8시간 정도 꼬박 서서 일하실 때도 있고 제가 처음에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 같이 일하셨던 약사님이 하지정맥류가 있으셨어요, 실제로. 하루에 7, 8시간 이상 서서 일하세요? 저희가 거의 앉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2년 전에 국내 간호사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하루에 4시간 이상 서서 일하는 자세가 하지정맥류 발생 위험도를 높인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다리를 이제 주로 올린다든지 마사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이제 추천을 하는데요. 그 외에 하지정맥류에 대한 치료 방법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일반 분들이 잘 알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쓰는 센시아라든지 엔텔롬, 치료 방법도 고주파, 레이저, 수술 등 굉장히 많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약물 치료로만으로도 하지정맥류가 많이 좋아질 수 있나요? 예, 우리는 수술 받기 싫죠. 아픈 거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지정맥류를 0에서 6단계까지 임상적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겉으로 많이 튀어나오지 않고 역류가 심하지 않은 0에서 1단계 정도에서는 약물 치료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2단계 이상에서는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약물 치료를 병합해서 사용하면 수술 후에 효과가 훨씬 더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발생한 혈액 역류를 완벽하게 약물로 잡아줄 수는 없지만 정맥류와 관련된 증상들을 많이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맥류 약을 사용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 약이
굉장히 종류가 많고 일반 의약품이 굉장히 많아서 약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지 정맥류에서 사용하는 약물들 중에서 먼저 환자분들이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 가서 편하게 사서 드실 수 있는 약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텐시아나, 안티스탁스, 엘락세이, 액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다 천연에서 추출해서 만든 약물들이에요. 그 보면은 뭐 감귤에서 나왔다거나 아니면 포도 씨에서 나왔다거나 포도 엽에서 나왔다거나 이렇게 굉장히 천연에서 많은 약물들 추출을 해서 약물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좀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종류 약물들이고요. 부작용은 뭐가 있어요? 부작용으로는 과민 반응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위장 장애가 많이 있는 걸로 조금 알려져 있어요. 설사라던가 이런 증상들이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인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천연 추출물들이 임산부한테 썼을 때에 대한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귤이나 포도 추출물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포도 주스나 감귤 주스 먹는 거랑은 차이가 있나요? 그쵸.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감귤 같은 데서 나오는 정제 플라보노이드라는 게 들어있는 게 바로 베니톨이라는 약물인데 한 알에 500mg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과육에서 나온 귤 있잖아요. 거기서 플라보노이드가 얼마나 들어있느냐라고 하면 보통 100g에 한 6.8mg 정도. 그래서 실제로 내가 약을 먹는 것만큼 감귤을 먹으려면 한 100개 이상 드셔야지 우리가 그 한 알 먹는 정도의 약효를 볼 수 있어요. 신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귤에 있는 것보다 고함량의 어떤 미세정제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장기간 복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어느 정도 기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긴 한데, 교수님은 혹시 거기에 대해서 그 견해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저도 궁금해서 대장 전문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요. 장내 세균층의 변화가 생기는데 신체에 도움이 되는 균들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서 장기간 복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흔한 질환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지정맥류의 원인과 진단, 치료 방법, 특히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토크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와서 또 한번 다시 듣고 나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고 좀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 초기에는 간단한 약물이나 시술로 치료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단계로 진행되기 전에 미리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요. 지금까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유튜브 토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